파리의 심장부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변에서 바닷물에 씻겨 밀려온 쓰레기나 다름없는 것을 감히 우리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요리하겠다고. 프랑스 최고의 미식을 자부하던 레스토랑의 오너가 접시를 집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고 주방의 모든 셰프들은 그저 고개를 떨구고 심지어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미식 평론가들이 그리고 스타 셰프들이 이 쓰레기 같은 재료를 한 입 먹고는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화려한 플레이팅과 값비싼 식재료만을 고집하던 이들이 이 소박한 해산물 앞에서 자신들의 편견을 내려놓은 것이었죠. 유럽 전역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 작은 해산물이 단 하루 만에 파리 최고의 미식가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프랑스 정통 요리의 자부심을 지키던 이들은 처음 맛보는 이 신선한 충격에 말을 잃었고 K푸드에 대해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은 미식의 새로운 혁명이라며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인 어머니를 둔 프랑스 셰프가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필립 르누아르입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프랑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자랐죠.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는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 대해서는 엄마의 이미지와 겹쳐져 희미한 기억밖에 없지만 이상하게도 늘 그곳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교육과 재능에 대해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주신 아버지 덕분에 프랑스 요리 명문인 꼬르동 블레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은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 라 메종 도르의 셰프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의 명성에 맞게 프랑스 정통 요리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해석을 더하는 것이 제 요리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주방에서는 늘 미묘한 시선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인에 대한 선입견이죠. 제 요리가 너무 동양적이라거나 프랑스 정통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레스토랑 오너인 피에르가 전체 주방 스태프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레스토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도 트렌드에 맞춰 변화가 필요해요. 다음 달부터 헤드 셰프 자리를 놓고 경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주방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에르의 다음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이 중대한 과제를 장필립 르누아르와 타나카 켄지 셰프에게 맡기겠습니다. 아시아의 섬세함과 프랑스의 전통이 만나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순간 모든 동료들의 시선이 저와 방금 소개된 타나카 셰프를 번갈아 오갔습니다. 타나카 셰프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출신 셰프였죠. 역시 일본의 일식이 낫지 않겠어? 미슐랭 스타도 일본이 프랑스 다음으로 많잖아. 게다가 일본 요리는 프랑스 요리만큼이나 섬세하고 정교하니까.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이미 승자가 정해진 듯한 확신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어머니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었을까요? 한 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오세요. 최고의 메뉴를 선보인 사람이 우리 레스토랑의 새로운 헤드 셰프가 될 것입니다. 피에르의 말이 끝나자마자 타나카 셰프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과제를 듣는 순간 이미 구상이 끝났습니다. 와규와 푸아그라의 마리아주, 여기에 다시 소스를 더해 프렌치 가이세키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주방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동료들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경쟁의식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머니의 나라, 그곳에서 답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행 티켓을 끊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르 꼬르동 블레 시절 함께 공부했던 소연이 생각났고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그녀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했죠. 소연은 현재 서울의 특급 호텔 수석 셰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상통화 너머로 소연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필립, 드디어 한국에 오기로 한 거야? 소연은 학창시절부터 늘 제가 한국을 방문하길 권했었죠. 도움이 필요해, 소연. 한 달 안에 프랑스와 아시아의 퓨전 요리를 만들어내야 해. 내가 한국인의 피를 가졌다는 이유로 모두가 날 일본 셰프와 비교하고 있어. 이상하게 화가 나고 너무 이기고 싶어. 한국 음식의 힘을 보여주고 싶어. 제 말이 끝나자마자 소연은 너무나도 자신있게 대답해줬습니다. 걱정 마. 내가 진짜 한국 요리의 매력을 보여줄게. 어머니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직접 느낄 수 있을 거야. 떠나기 전날 밤,
파리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한국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했죠. 지저분한 시장, 복잡한 거리, 불편한 교통. 파리의 세련됨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긴 비행을 마치고 입국장으로 향하는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제 선입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리 샤르드골 공항의 어둡고 칙칙한 조명, 낡은 시설들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필립, 여기야. 소연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웅장한 천장,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는 창,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까지. 마치 최첨단 미술관에 온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어때 한국의 첫인상이? 생각한 것보다 놀랍지? 소연이 가리킨 곳에서 로봇이 다가왔습니다. 파리라면 한참을 기다려야 할 안내 데스크 대신 이곳엔 로봇이 직접 각국의 언어로 길을 안내해 주더군요. 심지어 실시간 항공편 정보는 물론 기념사진까지 찍어준다고 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파리에선 보통 1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일상이지만 이곳엔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어 몇 분 만에 통과할 수 있었죠. 이제 진짜 한국의 매력을 보여줄게. 소연은 공항철도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새것처럼 반짝이는 전동차, 깨끗한 역사와 화장실, 역마다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정확한 열차 시간 준수까지. 파리의 지하철은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는 것이 일상인데 이곳은 마치 호텔 로비처럼 깨끗했습니다. 여기 봐,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40분이면 서울 도심까지 도착해. 파리였다면 교통체증으로 2시간은 걸렸을 거리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도 충격적이었죠.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반짝이는 고층 빌딩 숲. 파리의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호텔에 짐만 두고 내가 진짜 한국 요리의 시작을 보여줄게. 소연은 제 손을 잡고 먹자골목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파리였다면 어두워서 사람조차 없을 으스스한 거리였을 텐데 한국은 오히려 활기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그중 눈에 들어온 주황빛 조명 아래 늘어선 포장마차들. 소연 여긴 길거리 포장마차잖아.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미슐랭 셰프가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한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믿어봐. 여기가 바로 한국 요리의 진정한 혼이 살아있는 곳이야. 내 어머니도 분명 이런 곳을 좋아하셨을 거야. 소연, 저기 유명하다는 한국의 양념치킨집부터 가보는 건 어때? 저도 모르게 안전한 선택지를 제안했습니다. 낯선 거리의 포장마차는 위생이나 맛이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소연은 제 말을 자르며 씩 웃었습니다. 치킨은 무슨? 포장마차에 왔으니 획기적인 메뉴로 골뱅이로 가보자.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골뱅이라니요? 프랑스에선 고급 레스토랑의 달팽이 요리는 익숙했지만 골뱅이는 해변가에서 흔히 보이는 취급조차 하지 않는 재료였습니다. 잠깐만. 그 해변가에 널린 골뱅이 말하는 거야? 소연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미 주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나온 골뱅이 음식에서 매콤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고 빨간 양념에 버무려진 골뱅이가 제 테이블 위에 놓여졌죠. 한번 먹어봐. 달팽이보다 훨씬 쫄깃하고 감칠맛 날걸. 반신반의하며 한 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미각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죠. 달팽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쫄깃한 식감, 매콤달콤한 양념과 잘 어우러진 신선한 야채들의 조합. 이건 분명 뭔가 특별했습니다. 와,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한 입을 크게 베어 물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길거리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발효의 양념장과 현대적 감각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걸작이었죠. 이제 진짜 연구를 시작해볼까? 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일하는 호텔 주방을 먼저 보여줄게. 그 다음엔 다시 을지로 골뱅이 거리로 가자. 거기서 진짜 대단한 걸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방문한 호텔의 주방은 파리의 키친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최첨단 인덕션과 정교한 온도 조절이 가능한 오븐이 완벽한 동선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주방 한켠에서는 외국 셰프들이 한국 셰프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한식 조리장이 전통장의 발효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은 완벽한 청결을 유지했고 서버들은 정중하고 우아한 동작으로 코스 요리를 서빙했죠. 레스토랑 홀엔 고급스러운 한식과 양식 코스가 공존하고 있었고 손님들은 품위 있게 음식을 음미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이곳은 단순한 주방이 아닌 미식의 예술을 만들어내는 정교한 무대 같았습니다. 최첨단 설비와 완벽한 동선, 그리고 무엇보다 한식과 양식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안 돼. 잠깐. 소연이 제가 만들려는 양념을 막아섰습니다. 프랑스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우리 호텔에서도 처음엔 그렇게 시도했다가 실패했거든. 비법이 있어. 소연은 고춧가루 대신 파프리카 파우더를 섞어 은은한 단맛을, 젓갈 대신 엔초비 페이스트로 감칠맛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15년간 호텔 주방에서 한식과 양식을 접목해온 소연만의 노하우였죠. 자, 이제 진짜 양념과 감칠맛의 고수들을 만나러 가볼까? 을지로의 골목으로 들어서자 30년 이상 된 골뱅이 전문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이곳의 모든 사장님들과 친분이 있었죠. 이분이 바로 을지로 골뱅이 거리의 터줏대감 김명자 사장님이야. 40년간 골뱅이만 하신 분이지. 김명자 사장님은 골뱅이를 고르는 법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은 중간 크기의 골뱅이가 가장 맛있다고 하셨죠.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골뱅이 통조림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데. 통조림을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신선한 재료만 고집하는데 이건 완벽하게 가공되어 있으면서도 신선한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소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걸 응용해볼까? 프랑스 소스의 베이스로 써보는 거야. 며칠 동안 저희는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소연의 주방에서는 한식과 양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시도가 이어졌죠. 프랑스 요리의 기본 소스에 한국의 발효 양념들을 더하고 거기에 골뱅이의 식감을 살리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필립, 다 됐지? 이제 한번 맛보자. 소연이 건넨 한 접시의 요리는 놀라웠습니다. 골뱅이 비빔국수였지만 뭔가 달랐죠. 양념은 한국의 매콤함과 빨간색을 유지하면서도 프랑스 소스의 깊이가 더해져 있었고 면은 한국의 소면 대신 수제 파스타를 활용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 입에 넣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것이었죠. 프랑스의 테크닉과 한국의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요리. 마치 서울의 고궁과 현대 건물이 조화를 이루듯 이 요리 또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호텔 주방의 동료들을 불러 시식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인 셰프들과 프랑스인 셰프들이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것 봐, 필립. 내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가 만들어낸 거야. 이제 확신이 들어. 이건 우리 레스토랑 메뉴로 선보여도 될 것 같은데. 소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 타나카 셰프와 겨룰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죠. 한국 요리를 완전히 탈바꿈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자. 오히려 더 특별한 것이 탄생했으니까요. 프랑스에서 버려지던 골뱅이로도 최고의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얼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전통 건축물과 현대 건축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듯 전통 프랑스 요리의 품격과 새로운 식재료의 가능성이 멋진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란 장면은 인천국제공항뿐만이 아닙니다. 항상 북한과 같이 검색되어 나와지던 어지럽고 낙후화된 삭막한 도시를 상상했는데 소연과 함께 거닐던 경복궁, 동대문 거리는 파리거리의 낭만보다 더 감동적이고 황홀한 기분을 선사해줬습니다. 특히 경복궁의 돌계단을 오르며 저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웅장한 석조 건물들로 가득한 파리와는 전혀 다른 아름다움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나무와 돌을 아우르는 정교한 건축기술, 하늘을 향해 날렵하게 뻗은 처마의 곡선미, 화려한 단청으로 장식된 기둥들. 이 모든 것이 수백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기 봐, 필립. 소연이 경복궁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소연이 가리킨 곳에서 저는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고즈넉한 궁궐 뒤로 롯데타워가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었고 그 주변으로 세련된 현대식 빌딩들이 마치 은하수처럼 반짝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리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 현대화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전통을 무시하고 새 것만을 추구하거나 파리는 늘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궁궐에서 바라본 현대식 빌딩들은 마치 오랜 역사와 첨단 미래가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창경궁의 아름다운 정원 너머로 보이는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의 유려한 곡선은 한옥의 처마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것 같았고, 숭례문 주변의 빌딩 숲은 긴 역사를 가진 목조 건물을 마치 보석처럼 소중히 감싸 안고 있었죠. 우리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 소연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옛것을 지키기만 하는 것은 진정한 보존이 아니라고. 새것과 조화를 이루며 옛것을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 진정한 문화의 힘이라고. 난 요리에도 이 힘이 적용된다고 생각해. 그 순간 저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5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는 늘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싶어 하셨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지 못한 저는 그동안 그저 유럽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려 했던 건 아닐까요? 전통은 박제된 채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제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만난 이 찬란한 공존의 모습은 제가 한국에서 찾고자 했던 것의 답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최고급 프랑스 요리와 한국의 서민적인 소박한 음식이 만나 새로운 무언가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은 바로 이 도시가 보여주는 조화로움 속에 이미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노을이 경복궁의 기와 지붕을 물들이고 그 빛이 주변 빌딩의 유리창에 반사되어 마치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듯한 광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게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요? 과거와 현재가, 전통과 현대가 서로를 빛내주는 이 순간처럼 제가 만들고자 하는 요리도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최첨단 도시 속에 숨쉬는 전통의 향기, 그리고 무엇보다 골뱅이라는 특별한 메뉴 개발까지. 이제는 자신 있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레스토랑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죠. 공항 터미널에 들어서며 꽉 찬 제 캐리어를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그 안에는 소중하게 포장한 골뱅이 통조림들과 레시피 노트가 들어있었죠. 이제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프랑스 요리의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보물이 된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파리에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 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까지. 이 모든 것이 제 요리의 새로운 영감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익숙한 파리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한 달 만에 돌아온 샤를드골 공항은 한국의 기억과 대비되어 더욱 칙칙해 보였죠. 여전히 쌓여있는 쓰레기들, 고장난 에스컬레이터, 낡은 건물, 표정 없는 불친절한 직원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캐리어 안에는 소연과 함께 연구한 레시피 노트와 소중하게 포장한 골뱅이 통조림이 들어있었죠. 다음 날 레스토랑 주방에 들어서자 이미 하루 전에 도착한 타나카 셰프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오너에게 완성된 메뉴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식 와규와 푸아그라로 만든 프렌치 가이세키입니다. 이미 도쿄의 미슐랭 평가단도 극찬했던 메뉴죠. 역시나 화려한 플레이팅의 요리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다른 셰프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자신감이 생겼죠. 다음은 제 차례인가요? 제가 준비한 건 골뱅이 비빔국수인데 곧 내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순간 주방이 얼어붙었습니다. 타나카 셰프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고 다른 셰프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우리한텐 달팽이가 있는데 수준 낮은 골뱅이를 재료로 쓰다니. 장 필립이 미쳤나봐. 원재료부터 잘못됐잖아. 이러니까 일본 요리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거야.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타나카 셰프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죠. 골뱅이로 승부하시겠다고요? 골뱅이는 제 와규와 경쟁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요리가 테이블에 올라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매콤새콤한 양념향이 주방 전체에 퍼졌고 완벽한 플레이팅은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더욱이나 골뱅이 파스타 무침은 조리시간도 다른 정통 요리에 비해 길지 않아 아주 효율적이었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던 오너 피에르가 불쾌한 표정을 애써 숨기며 첫 시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게 골뱅이라고. 골뱅이를 어떻게 한 거지?
타나카의 요리도 분명 완벽했지만 이미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퓨전이었어. 하지만 이 골뱅이 요리는 우리가 버렸던 것에서 보석을 찾아낸 거나 다름없어. 타나카 셰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와규와 푸아그라의 조합은 확실히 고급스러웠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진부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골뱅이는 파리에서는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이었죠. 이 골뱅이로 내일부터 바로 메뉴를 선보여보는 걸로 합시다. 그날부터 라 메종 도르의 주방이 바빠졌습니다. 한국의 골뱅이 요리를 프랑스 레스토랑의 메뉴로 완성하기 위해 모든 셰프들이 밤낮 없이 연구했죠. 메뉴를 개발하며 우리 레스토랑 셰프들도 모두 성공을 확신했고 골뱅이 통조림에 빠져들었습니다. 몇 셰프들은 집에서도 간편히 술안주로 해먹고 싶다며 한인마트에서 통조림을 쓸어 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메뉴가 출시되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프랑스 정통 레스토랑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박한 골뱅이가 메인 고급 메뉴인 정통 달팽이 요리를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 미식 잡지는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의 경계를 넘어선 혁신적인 도전이라며 극찬했고 미슐랭 가이드의 평가단도 처치곤란했던 해변가에 버려지던 식재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창의적인 발상이라며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 내가 아니, 우리가 해냈어. 나 헤드셰프가 되었어. 고마워. 널 만나지 않았다면,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도전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야. 오늘도 저는 아침 일찍 시장에 들러 골뱅이 통조림과 식재료를 고릅니다. 이제는 골뱅이를 고를 때마다 한국의 포장마차가 그리고 소연의 미소와 서울의 도심이 떠오르네요. 우리가 쓰레기 취급하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보물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지 깨달았습니다. 주방 팬트리에는 골뱅이 통조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재료가 되었죠. 이제는 동료들도 더 이상 통조림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작은 통조림 하나가 프랑스 최고의 레스토랑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손님들은 이 간편하고도 고급스런 메뉴의 레시피를 궁금해합니다. 한국에서는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인데 말이죠. 매일 아침 저는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다짐합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자고. 그리고 오늘도 정성껏 골뱅이를 손질하며 한국에서 배운 그 특별한 맛을 파리의 손님들께 전해드립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미식이란 값비싼 재료나 화려한 플레이팅이 아니라 평범한 재료에 담긴 특별한 이야기와 정성이라는 것을요. 어머니의 나라 한국이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소박한 골뱅이 메뉴가 미식가인 프랑스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해변가에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재료 하나로 미슐랭 셰프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사랑받는 우리의 음식 문화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수백 수천 년의 고궁과 최첨단 빌딩이 어우러진 서울의 모습처럼 우리의 전통은 늘 새로운 모습으로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있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도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